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배웠었어. 수학적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통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렇게 본다고.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MT를 보냈을 때 M 해T를 봤는데, 우리 목적은 MT랑 M 해T가 같아졌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노이즈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전기 신호로 바꾸는 TX단으로 송신기를 거쳐서 뭐 전기 신호로 바꾸니까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 신호로 바꿔야 되니까 뭐 이렇게 RX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어떤 금오신가를 우리가 채널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기했지만은 송신기랑 수신기는 우리가 만드는 거고,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채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채널, 나한테 주어진 조건, 나한테 뭐가 지금 주어졌는지를 제일 먼저 살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 뭐 그 다음에 뭐 했던 얘기는 뭐 큰 얘기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노이즈가 이게 절대 온도 0도가 아닌 이상, 이게 전자나 아니면은 뭐 모든 분자가 다 마찬가지야. 뭐 전자뿐만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볼테이지를 많이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면은 이제 뭐 잡음을 이제 뭐 다루려면은 수학적으로 뭔가를 모델링 해야 되는데, 우리는 AWGN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AWGN. 그래서 어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하는데, 어디티브는 더하기로, 어떤 신호에 더하기로 된다는 거, 곱하기로 되는 게 아니라 더하기로 된다는 거고, 그 다음 화이트하다는 건 모든 프리퀀시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고, 가우시안은 뭐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따른다는 건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건데, 또 뭐 이 이유는 뭐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아날로그는 원신호를 복원하는 거고, 디지털 통신은 그 0이냐 1이냐, 그 1볼트로 왔다, 뭐 마이너스 1볼트로 왔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0을 보냈냐 1을 보냈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복원하는 거고. 그다음 오늘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변조라고 하는데, 변조.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원래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를 이제 이 웨이브폼으로 바꾸는 거. 그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거지. 뭐 이게 뭐 일렉트리컬, 정기적인 신호로 뭐 바꾸는 걸 이제 우리가 변조라고 하고 보통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주파수 변조라고 그래. 이 위에 거는 우리가 그냥 변조라고, 우리나라 말로 변조라고 하고, 2번은 주파수 변조라고 그래. 그리고 캐리어 모듈레이션, 캐리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파수를 우리가 멀리 보내려면은 저주파 신호는 멀리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멀리 보내려면은 MT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야 되거든. 곱하면은 이 멀리 간다고. 왜? 이건 타임 도메인에서 본 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 타임이고, 주파수 도메인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은 MT를 MF라고 하면은 곱하기는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 이거는 어,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가 되는데, 이게 내 주파수 도메인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MF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성령은 성령은 네, 어떻게 돼? MT에다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되면은, 이거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어떻게 돼? 곱하기가 뭘로 바뀌는 거야? 컨볼루션으로 바뀐. 컨볼루션으로 바뀌지. 코사인은 어떻게 바뀌어? 기억이 안 나? 2분의 1의 예, 델타의 F 마이너스 FC에다가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돼서 뭐 어떤 펑션하고 델타 펑션하고 컨볼루션 하면 시프팅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2분의 1 m의 F 마이너스 FC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의 m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거는 FC만큼 시프트하는 거, 이거는 마이너스 FC만큼 시프트해서 결국 주파수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캐리 프리퀀시를 말하는 건데 멀리 보내려고. 이 두 가지는 이제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 할 때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주파수를 하이 프리퀀시 성분으로 바꿔주는 거, 주파수를 올려주는 거, 요 두 가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지털 통신인데 이제 0과 1로 돼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전송하려면은 0과 1을 전송할 수는 없어. 0과 1은 어떤 의미일 뿐이야.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존재라고. 0과 1을 전송을 하려면은 어떤 파형으로, 정기적인 신호로 파형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 렉탱귤러 펄스파를 주로 많이 쓴다고. 펄스파. 펄스파를 많이 쓰는데 렉탱귤러 펄스파를 쓰는데 이게 렉탱귤러 T 오브 T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걸 쓰는데 이게 1일 때는 이건 정하기 나름인데 1일 때는 예를 들어서 5V, 0일 때는 마이너스 5V라고 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봅시다. 이거 보면은 1 처음에 1, 1, 0, 0, 1, 1, 0, 1, 0, 0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제일 한 거는 요 B번이야. 폴라 NRG라는 건데 뭐 이름은 뭐 자주 나올 테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1이면은 마이너스 5V 아니 1이면은 5V 0이면은 마이너스 5V 이렇게 해서 5V하고 1V 아니 마이너스 5V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이걸 폴라 NRG라고 그래. 뭐 하여튼 이름은 지금은 알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유니폴라 NRG는 1일 때는 그 약속을 다 다르게 하는 거야 이게. 1일 때는 5V, 0일 때는 0V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게. 유니폴라 NRG는. 그래서 1, 5V, 5V, 0 이렇게 해서 111이면 555, 00, 155, 05, 00 이렇게 보내는 거지. 요런 펄스파로 이제 보낼 수도 있고 한데 뭐 크게 보면은 요 밑에 나오는 거랑 뭐 유니폴라, RG, C하고 A하고 이 두 개가 나눠져야 되는데 A하고 B는 이제 뭐 나중에 다 얘기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물론 B가 제일 중요해요. B가 우리는 메인으로는 B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다른 것들은 그냥 격가지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보면은 A하고 B는 우리가 가진 1이라는 0이라는 정보를 어느 시간 내에 보내야 되는데 그걸 다 쓰고 있는 거고 시간을 다 소모하는 거고 이 T를 다 쓰는 거고 C, D, E, F는 특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의 정보를 보내는데 T만큼을 써야 된다 하면은 실제로 보내는 정보량은 얼만큼 쓰고 있어 지금? 지금 2분의 T만큼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신호를 보내는 거. 이거 이렇게 보면 0을 그냥 늘 추가를 한다고. 0이냐, 이 마이너스 1, 뭐 이 맨체스터 코딩인데 그러니까 안 보내는 구간이 있든지 아니면은 거꾸로 보내든지 이렇게 된다고. 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뭔가가 달라지게 돼. 왜? 렉탱귤러 T 오버 T를 풀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돼? 사용 원. 네. 렉탱귤러 T 오버 T 이거 캐피탈 T 하면은 이 풀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 이거? T 싱크 펑션 TX입니다. T 싱크 이 F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펄스의 듀레이션이 T냐 T를 다 쓰느냐 아니면 반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T를 다 쓰게 되면은 이게 싱크 펑션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싱크 펑션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게 이 TF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 over T가 돼서 이걸 이제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그럴 텐데 이 밴드위스가 1 over T가 되는 거고 이거는 2분의 T만큼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0이고 이게 더 넓어진다고. 어떻게? T분이 이만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T를 다 쓸 때랑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T를 다 쓸 때야. 이 AB 경우지. AB 경우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다 쓰면은 밴드위스가 1 over T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밴드위스가 T over 2, 2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2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밴드위스, 파형의 모양에 따라서 밴드위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밴드위스는 뭐 내가
지난 학기에 뭐 계속 얘기했는데 밴드위스는 돈이야 돈. 돈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1대1 매핑이라고 생각하면 돼. 매칭된다고. 밴드위스를 많이 쓴다는 건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2배를 많이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A, B를 많이 쓰 우리가 B라는 걸 많이 쓰는 이유가 이 B, A, B를 많이 쓰는 이유가 C, D, E, F보다도 이렇게 반반씩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은 A, B가 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할 거고 하여튼 여기서는 이렇게 파형에 따라서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파형을 다르게 한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알면 괜찮아. 나중에 다시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하는데 이게 캐리어 프리퀀시 이게 코사인 2파이 FCT가 이렇게 되고 MT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AM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M 같으면은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가 될 테니까 FCT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은 요렇게 해서 코사인에다가 코사인은 특징이 뭐냐면은 코사인이나 사인의 특징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빨리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은 뭐랑 코사인을 곱했다. 뭐랑 사인을 곱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빨리 움직이는 게 앰플리튜드가 여기 고정이 돼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릴 때 요렇게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요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 요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돼. 요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렇게 보인다고. AM 한 빨간색 파형이야. 그 다음에 FM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프리퀀시가 달라지는 거니까 프리퀀시가 약간 수식으로 나타내기 좀 어려워. FM 우리가 뭐 PM도 하긴 했는데 뭐 FM은 뭐 이게 코사인에 뭐 사인으로 했는데 뭐 코사인 사인 똑같아. 2파이 FCT에다가 플러스 M 타우에다가 D 타우에다가 뭐 0부터 T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해주고 싶은 얘기는 메시지 시그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거가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고 이렇게 낮은 거는 로우 프리퀀시 성분으로 돼 가지고 이게 또 그려나니까 좀 이상하네. 아유, 그려나니까 이게 좀 약간 떨어지네. 이게 좀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 코사인이나 사인이 되다 보니까 똑같아. 이거는 똑같은데 프리퀀시가 빨라졌다가 그러니까 요게 빨라졌다. 이 하이 프리퀀시 성분 요 정도 요렇게 이 로우 프리퀀시 성분, 하이 프리퀀시 성분, 로우 프리퀀시 성분.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라는 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빨리 변한다는 거고 로우 프리퀀시다. 천천히 변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요거는 좀 기억이 나야 돼.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많다. 무슨 빨리 변한다는 거야. 빨리빨리 변한다는 거고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 많다. 천천히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서 보면 뭐 좀 정확하게 그리기는 좀 어려운데 내가 여기서 이거 빨리 막 변하다가 그다음에 또 천천히 변하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또 빨리 막 변하다가 천천히 변하다 뭐 요런 식으로 된다고. FM, AM, FM 요렇게 된다고. 뭐 이거는 뭐 몰라도 괜찮아. 뭐 알면 좋은데 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이번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로 오면은 이제 펄스로 하게 되는데 요걸 이제 응용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보면은 이거는 뭐 이것도 이제 멀리 보내려면 코사인을 곱해야 된다고.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는 건 이게 아날로그에서는 AM, FM, PM 이렇게 이름을 M이라고 붙여서 M은 모듈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듈레이션. 그렇게 되는데 이걸 디지털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뭐 A 뭐 F 뭐 P 뭐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M이라는 걸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앰플리튜드를 바꾸는 거, 프리퀀시를 바꾸는 거, 페이즈를 바꾸는 거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SK라고 이름을 붙였어. 이거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SK라고 붙여놨다고. SK. Shift King인데 Shift King. Shift King.
뭐 이게 모듈레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M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미 아날로그에서 먼저 M이라는 걸 쓰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걸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다른 이름으로 갖다 붙인 건데 그냥 뭐 처음 갖다 붙인 사람 뭐 마음이잖아. 뭐 그냥 뭐 컴퓨터를 왜 컴퓨터로 했느냐, 뭐 애플이 왜 사과가 왜 애플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 똑같은 얘기로 먼저 붙인 놈이 뭐 그냥 땡이라고 그냥.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거 뭐 잘못된 이거 잠깐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 신호를 공중에 날아다니는 신호를 이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근본적으로 보면은 뭐 아니면 사인으로 나타내도 되고 뭐 똑같은 거니까 사인이나 코사인하고 페이지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 보면은 이런 신호가 있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신호를 모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어떤 신호든지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어떤 신호든지. 근데 이게 보면은 앰플리튜드를 바꿀 수 있고 그런데 튜드를 바꿀 수 있고 그다음 이거 하면은 프리퀀시를 바꿀 수 있고 그다음 이거는 페이즈를 바꿀 수 있다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 인간이 알고는 저희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는 외계인은 무슨 다른 방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건 모른다고. 그 세 가지를 바꿀 수 있는데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앰플리튜드를 바꾸는 걸 이걸 AM이라고 했고 AM, 프리퀀시를 바꾸는 걸 FM이라고 했고 페이즈를 바꾸는 걸 PM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근데 이게 뭐 디테일로 온다고 이 신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A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이렇게 여전히 똑같이 쓰는 거야.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A 뭘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SK라고 정도. F, SK, P, SK 이렇게 정도. 이렇게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뭐 AM 뭐 아날로그에서는 뭐 AM을 내가 이제 주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이 PSK가 뭐 이 전체의 왕이야. 그냥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잡다한 지식들이야. 그냥 다른 것들은 그냥 몰라도 거의 상관이 없어. 왜냐면 PSK 거의 다 쓰거든. 뭐 FSK 쓰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은 FSK 써. 블루투스 이런데 뭐 와이파이나 LTE나 5G나 뭐 그다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부분 다 PSK를 다 쓴다고. PSK 워낙 성능이 좋아서. 그래서 뭐 디지털 통신에서 PSK가 뭐냐 하는 것만 알아도 하여튼 뭐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ASK, PSK, 이제 FSK 이게 이제 내가 얘기했지만 이 PSK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PSK 제일 중요한데 PSK는 뭐냐 하면은 아까 내가 여기 펄스 모듈레이션에서 이 폴라 NRG라는 게 있었잖아. 폴라 NRG 1이면 5V, 0이면 마이너스 5V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여기에다 코사인 곱해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AM하고 거의 똑같지. 이게 똑같아. 여기에다가 코사인 곱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이겠어 이게. 코사인이 1일 때 5V하고 곱하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다 코사인 곱해주는 거죠. 코사인. 여기다 코사인 곱해주는데 어떻게 뭐 한 두 개씩 들어가나 두 개씩 뭐 하여튼 이게 좀 모양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하나씩 넣읍시다. 이게 뭐 이거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했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겠지. 거꾸로 이렇게 되겠지. 거꾸로. 그 다음에 1이면은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2 오면은 이렇게 되겠고 1이면은 또 뭐 이상하다. 이거 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좀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렇게 와서 이 하나 이렇게 와서 하나
이렇게 와서 하나 요렇게 돼야 되는. 하여튼 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파형은 PSK.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뭐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뭐 FSK는 어떻게 하냐면 1이면은 예를 들어서 1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이면 0이면은 뭐이 10Hz짜리를 보내고 1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Hz짜리 헤르츠를 다르게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래서 이 보면은 프리퀀시를 다르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이면은 빨리 움직이는 걸로 1이면은 두 개씩 그립시다. 두 개씩 그리고 하나면 1이면 0이면은 하나 들어가고 1이면은 두 개씩 뭐 이렇게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다음에 좀 이상하긴 한데 뭐 하여튼 좀 프리퀀시가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그림을 그리려니까 좀 이상하네. 그 다음에 ASK는 어떻게 하냐면 ASK는 아까 여기서 A번으로 했던 거야. A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1이면은 5V고 0이면 0 아무것도 안 보낸다는 거야. 0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내는 거니까 0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뭐야 되겠어? 0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0에서는 이게 제일 직관적이지. 0이 1에서는 하나 보내고 코사인 하나 보내고 0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내고 그 다음 또 하나 두 개 보내고 0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고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시프트 킹이 되니까. 그래서 뭐 보내고 안 보내고 보내고 안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on 이게 1이면은 on을 하는 거고 0이면은 off를 해서 on-off 킹이라고 하기도 해. on-off king. on-off king. 그래서 OOK라고 하기도 하는데 OOK. 뭐이 OOK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PSK가 돼서 보내냐 안 보내냐. 하여튼 뭐 그런 것만 그러니까 대충만 알면 돼. 지금 나중에 어차피 더 자세히 다 나올 거야. 이거 그냥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인트로덕션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파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주로 이제 뭐 기가 대역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여기 나오네 뭐 4G 뭐 이런 것들 4G 그다음 5G는 이렇게 뭐 굉장히 높은 주파수로 뭐 돼 있고 뭐 TV 방송국 뭐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쭉 달라지고 그다음에 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로우 프리퀀시 여기 있네. 이게 로우 프리퀀시 성분을 말하는 거야.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고 이거는 하이 프리퀀시 성분으로 이제 되는 건데 뭐 여러분들 뭐냐 전자기학에서 배웠겠지만은 모든 전자기파는 똑같아.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사용하는 여기 있네. 이게 좀 더 높아지면은 이 우리가 가시광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렇게 뭐 기가 대역으로 뭐 10기가 뭐 20기가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높아가지면은 이제 가시광선 영역으로 가는 거야. 가시광선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뭐 여러분들 햇빛에 손을 이렇게 대보면은 뭐 촛불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손을 대면은 뒤에 뭐가 생기는 거야? 그림자가 생긴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통과가 안 된다라는 거야. 통과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직진성이 가능해져. 직진성.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높은 프리퀀시로 갈수록 직진성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낮은 프리퀀시로 갈수록 회절을 강해서 막는다 하더라도 그걸 건물을 돌아갈 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게 건물이 있다. 이게 만약에 굉장히 파장이 굉장히 짧아서 이렇게 오면 이거 막힌다고. 막히는데 이렇게 큰 파장이 이런 게 오면은 이게 둘러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이걸 회절성이라고 그러지. 회절.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성분은 회절이 강해서 뭐 적당히 뭐 이게 좋은 거. 그러니까 너무 로우 프리퀀시도 안 좋고 너무 하이 프리퀀시도 안 좋고 직진성이 너무 강하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5G
LTE보다 5G의 기지국을 더 많이 세워야 되거든. 그 이유는 더 하이프리퀀시 성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줄게. 뭐 지금 얘기하기는 좀 약간 너무 또 방대한 얘기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적절한 어떤 뭐 이렇게 중간 대역이 굉장히 제일 좋은데, 그 대역이 주로 이제 이렇게 100메가 대역에서 한 기가 대역, 요 정도, 요거 황금 주파수라고 그래요. 황금 주파수. 너무 좋아서. 너무 직진성이면도 안 되고 너무 회절이 많아도 안 되거든. 그 적당한 어떤 그 대역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요 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이파이를 쓰고 있고 뭐 방송으로 다 쓰고 있는 요 대역이 제일 좋아. 이게 뭐 하기에는, 통신용으로 쓰기에는 멀리 보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뭐 직진성이 강하지도 않고, 하여튼 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파장, 뭐 프리퀀시 뭐 이거 뭐 다 알 텐데, 응? 이게 람다랑 F랑 C랑 요런 관계에 있지. 람다랑 F, C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람다 원래는 람다 곱하기 F는 C 여기서 나오는데, 뭐 이 F를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F분의 C가 이게 람다가 되는데, 뭐 그래서 주로 물리과에서는 람다로 주로 많이 해요. 이 미터, 이 단위가 미터잖아, 미터. 어? 이한 주기당 이게 얼마나, 이게 뭐 몇 미터를 가느냐, 이런 걸로 이제 주로 많이 표시를 하고, 어? 물리과에서는 파장으로 많이 표시해, 물리. 근데 우리 전자과에서는 주로 헤르츠로 많이 표시해, 헤르츠. 그러니까 이 주파수로 많이 표시한다고. 뭐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사실은 이건 람다고, 이거는 거리고, 거리 미터, 이거는 F는 원 오버 세컨드, 그래서 헤르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F로 표시하나, 뭐 이게 컨스탄트기 두 개 곱했을 때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뭐 F로 표시하나 람다로 표시하나 사실 같은 건데, 주로 우리는 F로 많이 표시를 하고, 전자과에서는, 물리과에서는 람다로 많이 표시하고 뭐 하는데, 두 개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잠깐 나오는데, 이게 저속의 데이터, 이게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렉탱귤러 T 오버 캐피탈 T를 하면은 프리퀀시, 이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T에 싱크에 TF 해가지고, 이게 T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T1이라고 요걸 T2라 합시다. T2라 합시다. 그럼 T1이 커지면, 여기서 잘 보면은 T가 커지면은 이 끊어지는 게 달라진다고, 이게 주파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T가 되는데, 이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얼만큼 렉탱귤러 펄스가 얼만큼 존재하느냐, 이걸 캐피탈 T라고 그러고, 싱크 펑션으로 바꿔놓으면은 결국 거꾸로 되잖아. 이게 원 오버 T가 되니까, T하고 원 오버 T가 되니까,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래서 이거 뭐 여기 그리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렉탱귤러 풀에 트랜스폼하면 T에 싱크의 TF 이렇게 되는데, 이걸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캐피탈 T가 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여기고, 이 첫 번째 크로스하는 게 원 오버 T가 된다고. 뭐 앰플리튜드는 T가 되는데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T가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원 오버 T는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니까 T가 커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 펄스의 폭이 넓다라는 건, 펄스의 폭, 내가 천천히 보낸다는 거예요. 천천히 보낸다. T가 크다. 천천히 보낸다. 천천히 보내면은 원 오버 T는 줄어드니까, 뭐냐 하면 천천히 보낼 때는 타임 도메인에서 천천히 보낸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T가 커진다는 얘기고, T가 커진다라는 건 결국 원 오버 T는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밴드위스가 줄어든다고. 천천히 보내면 밴드위스가 줄어든다. 밴드위스는 뭐하고 똑같다고? 돈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머니하고 똑같다고. 돈이 덜 든다는 거야. 네. 이건 천천히 보내면 밴드위스가 줄어들고,
돈이 덜 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걸 t가 작다. 굉장히 펄스 폭이 굉장히 조그마하다. 조그마하다. 빨리빨리 보내야 된다. 빨리빨리 보내야 된다 하면은 1 over t는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빨리 보낸다. 라고 하면 밴드위스가 늘어난다. 무슨 말이냐? 돈이 많이 든다고. 이 관계는 뭐 나중에 다시 뭐 얘기는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 펄스의 폭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내가 어떤 신호 렉탱귤러 펄스의 t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결국은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 볼 때 뭐 그렇지만 하여튼 뭐 돈이 덜 들고 돈이 덜 드느냐, 천천히 뭐 t를 크게 하면 돈이 덜 드는 거고 t를 작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거고 뭐 그런 관계에 있어. 그래서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저소기 데이터를 보면은 좁은 주파수 대역이 쓰이는 거고, 그러니까 고속이 데이터 빨리빨리 보내야 되면은 잘 봐봐. 이게 하나에 1초에당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1초당 뭐 이렇게 되면은 초당 지금 하나의 펄스를 보내는 거, 이건 두 개의 펄스를 보내는 거잖아. 이건 속도가 2배가 빠르다고. 이게 비해서 그 1번하고 2번이 1보다 속도가 2배가 빠르다고. 더 많은 펄스를 보내니까 이거는 하나 보낼 때 0이냐 1이냐, 하나 보낼 때 1번은, 2번은 0, 1, 1, 0, 1, 뭐 0, 0, 1, 1 뭐 중에 하나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이제 뭐 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넓은 이 타임하고 주파수하고 요 관계는 뭐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내가 그때 얘기를 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BER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BER, Bit Error Rate. 우리는 이제 0이냐 1이냐 이제 보내는 거잖아. 이게 MT라고. MT가 0이냐 1이냐를 보내서 어떻게 M 해T가 이제 0이냐 1로 판단을 한다고. 여기에서 에러가 날 수 있지. 0을 보냈는데 0이 될 수도 있고, 1을 보냈는데 1이 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나올 텐데, 0을 보냈는데 1이 될 수도 있고, 1을 보냈는데 0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이게 에러가 되는 거지. 에러.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는 그 원신호를 그대로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에러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 근데 여기서는 0과 1 사이에 아무거나 하나, 둘 중에 하나만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에러가 난다. 에러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내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0을 보내는데 1이 되면 에러가 되는 거고, 1을 보내는데 0이 되면 에러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만큼, 그 확률이 얼만큼 되느냐, 그걸 bit error probability라고 하기도 하고, BER, bit error rate라고 하기도 해요. BER. 이게 BER, BR이라는 말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요거는 BEP라고 그러는데 뭐 BEP나 BER이나 똑같아요. probability로 BEP라고 하기는 BER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 BER. 그래서 뭐 요 그래프는 뭐 지금 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하여튼 요런 거 빅 에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우리가 다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내가 1학기 때도 그대로 했었는데, 두 개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가 있다고. 그래서 언제나 뭔가를 A라는 통신 시스템하고 B라는 통신 시스템, 뭐 AM하고 FM을 비교한다, AM하고 PM을 비교한다, 아니면은 ASK랑 뭐 PSK를 비교한다, PSK랑 FSK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늘 똑같이 왜 안 넘어가 이거? 잠깐만. 화면 공유가 내가 넘어가는데 이게 또 안 되고 있네. 잠깐만. 넘어가네. 이제 넘어가네. 그래서 이게 그걸 할 때 늘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PSK를 제일 많이 다룬다고 했거든. PSK가 제일 중요해. PSK가 제일 효율이 제일 좋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PSK하고 그러면은 ASK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비교를 하려면은 아무 때나 비교할 수는 없다고. 뭔가 조건을 같이 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조건을 줄 때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만족시키면서 해줘야 된다고. 뭐냐 하면은 두 가지.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인데, 채널 밴드위스, 채널의 밴드위스를 그 다음에 시그널 파워.
시그널 파워.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주면서 해야 된다고. 채널 밴드위스는 사실은 뭐랑 지금 아까 내가 뭐라 했던 머니랑 연관됐던 머니. 시그널 파워는 여러분들 배터리랑 상관이 있어. 배터리. 시그널 파워를 높이면 배터리가 더 많이 소모가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핸드폰을 아침에 내가 충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 하루도 못 버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5시간마다 충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게. 그거하고 지금 완전히 연관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집에 가서 충전할 때까지는 하루는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니까 요 채널 밴드위스랑 이 시그널 파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널 밴드위스지. 채널의 밴드위스는 전송될 수 있는 우리가 주파수 대역에서 얼만큼 차지하느냐 하는 건데 그게 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그널 파워. 시그널 파워 전송, 시그널 전송 송신 전력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뭐 많이 쓰면은 당연히 뭐 신호가 더 좋아. 뭐 성능이 더 좋긴 한데 문제는 이제 뭐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모되니까 이걸 빨리 오는 적당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에 얘기하면 하겠지만은 우리가 엔지니어링이 뭐냐 엔지니어링 내가 뭐 전에 몇 번 얘기했었는데 엔지니어링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내리기는 난 이거는 그냥 트레이드 오프를 배우는 거다. 이 정리라고 그냥 트레이드 오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아까 얘기했지만은 T를 높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T를 이거 내가 아까 펄스파의 폭을 줄인다. 펄스파의 폭을 줄인다. 뭐 펄스를 천천히 보낸다. 천천히 보내니까 이걸 T를 높인다. 그러니까 T를 이 장단점을 찾아봅시다. 이게 T를 높일 때 장점과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장점과 단점을 하는 거니까 천천히 보내면 뭐가 돼? 밴드위스가 덜 드니까 돈이 싸게 되네. 돈이 덜 든다. 그 다음 만들기 쉽다. 천천히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단점은 뭐 이게 속도가 하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손흥민 경기를 봐야 되는데 손흥민 경기 뭐 이렇게 보려면은 뭐 1메가 bps가 필요하다. 1메가 bps 세컨드당 1메가 비트를 보내야 된다는 거거든. 16승계의 비트를 말하는 거야. 16승계의 비트를 초당 보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천천히 보내다 보니까 내가 손흥민 경기를 한번 보고 싶은데 그냥 못 보는 거야 이게. 서비스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단점은. 경기 못 보는 거야. 그 다음에 T를 낮춘다. 낮추면은 어떻게 돼? T를 낮추면은 빨빨 보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만들기 어렵고 이건 이건 거꾸로 되는 거지.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만들기도 어려워. 빨빨 보내야 되니까. 이거 지금 거꾸로 돼야 되네. 이거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서비스가 되는 거지. 근데 손흥민 경기 볼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만들기 어렵다. 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적당한 T를 잡아야 돼. 적당한 T. 이게 장점. 우리는 장점을 둘 다 극대화하고 싶은데 문제는 장점. 서비스로 되면서 돈이 덜 드는 거 요걸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적당한 T를 잡아야 된다고. 적당한 T.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이게. 그 T에 따라서 돈이 덜 들고 만들기 쉽고 서비스가 되는 요 사이에 어떤 그 옵티멀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적당한 T를 말로는 굉장히 쉬워. 적당하게 뭔가를 선정해라, 뭐 해보고 트레이드 오프를 뭔가를 해보라라고 말하는 굉장히 쉬운데 그걸 실제로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게 뭐 인생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 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취업을 하려고 뭐 공부를 해야 된다. 나 공부 안 하고 제일 좋은 거는 공부 안 하고 시간 좀 덜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공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봐. 공부 시간에 내 목표는 내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공부 좀 덜 하고 뭐 다른 거 내가 노는 것도 해야 되니까 덜 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 합격하고 싶다고. 이게 아마 뭐 나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뭐 다 뭐 똑같은 생각 아닐까? 공부 좀 덜 하고 나 뭐 굳이 뭐 공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고 그냥 딱 턱걸이로 그냥 취업하고 싶다고. 뭐 1등 해봤자 뭐 들어가고 뭐 별 소용도 없거든. 이거 하려면은 공부해야 되잖아. 일단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뭐 학점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는 하긴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걸 그 적당한 공부 시간, 그 적당한 시간 또는 뭐 적당한 학점 아니면 적당한 딱 그게 맞는 적당한 뭐 영어 성적 이게 뭔지 아무도 몰라. 이게 문제가 공부 시간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적당한 학점이라는 게 뭐 3.8을 말하는 건지 4.2를 말하는 건지 아무도 몰라. 적당한 영어 성적이라는 게 800점을 말하는 건지 850점을 말하는 건지 750점을 말하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 해에 따라 계속 달라진다고. 적당한 시간이라는 건 뭐 하루에 4시간 어떤 사람은 4시간 하는 게 뭐 하루 4시간 하는 게 하루 동안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8시간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뭐 적당한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적당한 근무신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뭔가 있는데 공부 좀 덜하고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거요. 둘 다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적당한 근무신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사실은 아무도 몰라. 그 그걸 배우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하기 어렵지. 이거 뭐 아무 생각해도 이거 알 수가 없어. 이거 무슨 이퀘이션을 나타내야지 이걸 찾아낼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없어. 그냥 그 전에 뭐 어떤 뭐 A라는 뭐 선배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B라는 기업에 들어갔다. 그럼 그 선배들 B라는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 쭉 이렇게 쳐다보면은 뭐 대충 이제 그건 알 수 있지만은 사실 매해 그게 바뀌거든. 매해 바뀐다고. 뭐 작년은 예를 들어서 뭐 아이고 영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뭐 영어 700점도 뭐 합격시키자 했다가 올해 갑자기 또 뭐 보니까 뭐 지원자가 많을 것 같으니까 뭐 그냥 800으로 올리자. 뭐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알 수가 없어 내가. 이 적당한 T를 잡기 어렵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채널 밴드위스랑 시그널 파워에 대해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 적당한 걸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이걸 적당히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진 바이너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해. 이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처음에 뭐 이 온갖 것들을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이런 것들 보여줬잖아. 이게 통신에서 우리가 시스템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줬잖아. 메시지 시그널이 있어서 뭐 이걸 뭐 이게 TX 송신기로 변해서 채널 통과하고 그다음 또 리시버 수신기에서 바꿔서 MHT를 뭐 바꾼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앉아 생각하면은 가만히 앉아 생각하면은 이 디지털 통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통신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모델이라는 게 MT가 있고 다시 그립시다. 뭐 이거 TX 단위 있고
그 다음에 뭐 채널을 통과해서 뭐 노이즈가 섞이고 뭐 그 다음에 수신단에서 바꿔서 이걸 MHT로 바꾼다고 하는데 요거는 다 쭉 하는 거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루는 MT는 뭐 아니면 뭐라고? 0 아니면 1이라고. 그 다음에 MHT도 뭐 아니면 0 아니면 1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TX로 전기 신호로 바꾸고 채널이 뭔지 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면 0 아니면 1을 보내는 거고 받는 측에도 0 아니면 1이 결국 디텍트 된다고. 그 결국은 0에서 0으로 가는 거 이러면은 에러가 안 생기는 거고 1을 보내는데 1을 받았다. 이 에러가 안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1을 보내는데 0으로 판단한다. 뭐 노이즈가 뭐 잘못되든지 뭔가 뭐 리시버 단에서 뭔가 잘못하든지 이러면 에러가 되는 거야. 그다음 0을 보내는데 다시 1을 보냈다. 이렇게 되면 에러가 된다고. 이게 에러. 그러니까 이 통신 시스템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MT를 해서 뭐 TX 시그널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뭐 채널에 따라서 어떻게 뭐 바뀌고 노이즈가 어떻게 섞이고 리시브 단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MAT를 뭐 한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셰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 디지털 통신의 핵심은 뭐냐면 요렇게 되는 거라고. 디지털 통신의 핵심이. 디지털 통신이라는 게 네가 지금 뭐 TX단을 잘 만들고 뭐 채널을 어떻게 잘 측정하고 리시버단을 잘 만들고 하는 거 뭐 다 해봤자 결국은 뭐로 나타나면 나는 0과 1을 보내는데 0과 1을 제대로 받느냐 하는 걸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셰넌이 이 바이너리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0과 1을 보내서 0과 1을 보내. 이게 이제 바이너리 시메트리 채널이라서 뭐 BSC라고 그러는데 시메트리 채널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인지 몰라도 되고. 하여튼 네가 뭐 채널 뭔가를 바뀌고 뭐 그다음에 네 수신단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다 뭐에 관계되냐면 결국은 그렇게 잘 만들면 에러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이 문제로 된다고. 이것들이 결국은 이 에러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은 이 TX 단을 어떻게 만들고 채널을 어떻게 뭐 측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RX 단을 수신 단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게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략하게 나타낸 거야. 이게 간략하게 표현이 된다고. 이거는 실제 시스템 모델이고. 간략화된 모델인데 이렇게 0과 1을 보내서 0과 1을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0을 보내는데 내가 1을 받을 수도 있고 1을 보내는데 0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에러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뭔가를 접근하기 시작한 사람이 요게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0을 보냈다는 거. 이게 0을 보내는 거고 1을 보냈다는 거고 받는 걸 0으로 받았다는 거고 1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0을 보냈을 때 0을 받으면은 에러가 안 나지. 0을 보냈을 때 0을 받았으면 에러가 안 나고 1을 보냈을 때 1을 나오면 제대로 받은 거야. 근데 문제는 0을 보냈는데 1이 난다는 거고 1을 보냈는데 0이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에러가 된다고. 이게 에러가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이게 에러 레이트가 돼서 이제 이게 확률인데 확률로 나타나면 알파라는 걸로 주로 나타나는데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BR이야, BR. 요렇게 이제 간략하게 보면서 뭔가를 이제 했던 사람이 셰넌이라는 사람, 이 클라우디 셰넌. 뭐 통신에서는 뭐 거의 아인슈타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거의 뭐 너무나 유명해서 그 1948년에 이 사람이 1948년에 그때도 통신이라는 게 있었거든. 48년에 막 여러분들 뭐 이 보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여기 뭐 통신 채널에서 그 우리가 수신단을 만들기 어렵다고. 수신단을 만들기 어렵고 채널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뭐 텍스트는 아무나 만들 수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 많죠. 온갖 사람들이 채널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연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성능을
올릴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뭐 이 나이키스타나 뭐 이런 사람들 뭐 다 뭐 채널 뭐 하틀리 뭐 이런 사람들 뭐 RX단을 어떻게 만들까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셰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너희들이 하는 거 그 결국은 이 알파라는 걸 낮추는 거다. 어? 어? 라는 걸로 딱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1948년에 뭐 무슨 논문 하나를 썼는데 그 논문이 뭐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1948년에 그 이 사람이 있었던 데가 벨랩이라는 데가 있어서 벨랩이 있었는데 벨랩에서 1948년이 크게 두 가지가 하거든. 하나는 뭐냐면은 반도체를 처음에 개발하고 이 셰논이라는 사람이 뭐 반도체는 여러 사람이 했지. 그래서 뭐 결국 노벨상 받잖아. 뭐 슈클리하고 뭐 몇 사람들이 왜 개발하고 이 48년에 이 사람 셰논이라는 사람이 이게 정보 이걸 이제 0과 1로 바꾸면서 정보 이론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이게 정보 이론. 이 48년에 엄청난 반도체도 개발하고 정보 이론이라는 거 이 완전히 뭐 획기적으로 뭐 이게 전자공학에서 거의 뭐 획을 그은 1948년이 획을 그은 사건인데 반도체 개발 뭐 반도체 쪽에서는 반도체 개발하는 게 더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정보거든. 정보. 지금 ICT라고 그러잖아. IT 세상이라고 그러잖아. 이 정보,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이 사람 처음으로 정보, 인포메이션 그걸 처음으로 그 정보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정보라는 게 이렇게 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수량화시켰다고. 그 이게 뭐 내가 요즘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있는데 내가 잠깐만 얘기해 줄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정보가 뭐다? 정보가 뭐다라는 거. 정보가 뭐다? 정보라는 게 뭐다라는 걸 측정할 수 있겠어. 측정 뭔가를. 그 정보가 뭐다라는 건 대충은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사랑이 뭐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뭐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사랑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정보라는 거 그전에도 이미 정보라는 얘기는 있었지. 이게 추상명사야, 추상명사. 우리가 카운트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뭔가 그 개념은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어, 어. 근데 이 정보라는 걸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측정할 수 있도록 수식화했다고, 수식화. 정보량이 어떤 거다. 정보량이 뭐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정보량이라는 걸 측정했는데 그 전에는 정보라는 건 알았지. 뭐 그 전에 사실 보면 48년이니까 이 사람 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1948년이니까 어떻게 해서 그 이전에 이미 뭐 2차 대전이 있었다고. 대전이 있었다고 이미 그 이전에. 2차 대전이 뭐 발발 후지. 뭐 이전에 종전 휴지 종전. 보니까 2차 대전 때 이 사람도 뭐 암호 이런 것들 많이 했었다고. 암호. 그 뭐 옛날에 뭐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혹시 영화 봤나?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 셜록으로 나온 사람 그 사람 이름 뭐지? 컴버비치인가? 뭐 하여튼 그 사람이 뭐 주인공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그 유보트 그러니까 영국이 그 뭐 2차 대전에서 보면은 독일한테 굉장히 그 당했던 게 독일이 굉장히 강했던 게 이제 이 공군력이 굉장히 강했어. 공군도 강하고 그 다음에 육군도 굉장히 강했다고. 뭐 탱크 뭐 밀어버렸잖아. 뭐 프랑스도 뭐 45일 만에 함락당하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독일이 약한 게 이게 이 영국은 해군이 강했다고. 해군. 물론 이때 뭐 해군이라 하면은 지금처럼 뭐 이거 뭐 항공모함으로 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그냥 부수는 거지. 근데 이게 독일이 이제 프랑스까지 다 이제 잡아먹고 영국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그 도보 해협 사실 뭐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10몇 킬로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10몇 하여튼 이거 넘어가려고 하는데 해군이 약하니까 못 건너가는 거야. 이게 건너가기만 하면 그냥 끝장인 거는 뭐 이미 뭐 프랑스에서 뭐 다 증명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못 건너가니까 해군을
그 하려면은 함포하고 이런 거 만들려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싸게 먹으려고 유보트라는 걸 만든다고. 그 잠수함을 만든 거지, 유보트. 근데 잠수함이 이거 테스트 하기가 굉장히 디텍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물속에 들어가면은 전파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레이더나 이런 것들을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유보트에서 이제 얘네 뭐 울프 팩이라고 해서 울프 팩. 그 늑대 떼라는 거야. 팩. 이 늑대 울프가 늑대를 말하는 거잖아. 이 평소에 따로따로 다니다가 같이 다니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따로 다니다가 이제 공격할 게 있으면은 이제 거기 모여가지고 확 그냥 덮어버린다고. 근데 울프 페이크를 하려면은 어느 순간 모여야 되잖아. 그 모이려면 통신이 해야 된다고. 근데 통신을 하면은 얘네가 통신하면은 다 뭐 영국이라고 바보가 아니잖아. 다 디텍트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암호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암호. 그래서 암호를 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얘네가 이걸 하려고 이니그마라는 뭐 암호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독일에서 했는데 이걸 이제 푸는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걸 푼다고. 그 얘기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한번 봐봐. 이미테이션 게임. 이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거의 뭐 지금 이 셰논이라는 사람은 거의 맞먹을 만큼 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거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정보를 하는 거, 그 암호를 돼 있는 거, 그 안에 뭔가 정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추출할 거냐 하는 것들 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걸 수량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인류사에서 인류의 뭐 인류사라고 하면 아니고 과학사에서 어떤 족적을 남긴 사람들 있잖아. 대부분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이 뭐 뉴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만 해도 추상적으로 뭔가 생각했던 개념을 수량화했다고. 수량화. 수식으로 바꿨다고. 뉴턴이 잘 생각해보자. 뉴턴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이퀘이션은 F는 ma라고. ma. 이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냐. 그러니까 뉴턴 이전에도 내가 힘을 주면은 공이 굴러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 뉴턴 이전에도 힘을 주면은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뭔가 이렇게 뭐 하면은 그 굴러간다는 거였어. 그 전에만 해도 뭔가가 그러니까 내가 굴러가게 하는 그 뭔가 힘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힘이라는 거, 힘, 포스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 힘이 도대체 힘이라는 건 내가 가진 힘이나 뭐 말이 가진 힘이나 힘이 다른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수량화하지는 못했다고.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지는 못했다고. 그 힘이라는 건 막연하게 뭐 말이 나보다 힘이 더 세다, 소가 나보다 힘이 더 세다, 뭐 그다음에 뭐 어른이 애들보다 힘이 더 세다라는 그런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걸 수량화하지는 못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운동이 어떻게 그 힘으로부터 되는 거고 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이걸 수량화했잖아. 수량화한 거야. F는 MA라는 이걸로 해서 그다음에 질량도 이 사람이 뭐 한 것도 질량도 그다음에 가속도도 이거 다 수량화한 거야. 이 사람이 다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그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힘이라는 개념, 그다음 질량이라는 개념, 이 가속도라는 개념, 속도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수량화한 거라고. 그래서 수량화하면서 단위가 붙게 되지. 뭐 미터 퍼 세컨드 이 가속 질량이라면은 뭐 킬로그램이라는 게 붙는 거고 가속도 같으면은 m이라는 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a라는 건 뭐 미터 퍼 세컨 제곱이 되는 거고 속도 같으면은 미터 퍼 세컨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수량화하는 사람들이 이 과학사에서 뭐 족적을 남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이 셰넌이라는 사람도 그 전에 이 정보라는 거, 그 이니그마라는 거에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정보가 뭐다라는 건 정보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수령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잘 몰랐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수령화했다고, 계량화하고 이걸 수식으로 나타냈다고. 그러면서 뭐 비트 퍼 세컨드라고 이제 뭐 나타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현대 사회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뭐 지금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잖아. 이 사람이 연 거야, 이 사람이. 뭘로? 이 개념으로 열었다고, 이 개념. 0과 1을 보내는데, 다른 사람들 뭐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이거 이 실제 시스템 모델 TX를 어떻게 만들 거냐, 채널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RX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는데, 그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게 0과 1을 보내는데 0과 1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 간략화된 표현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하면서 이게 결국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보라는 게 0과 1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걸로 하면서 이 정보화 사회라는 게 열려가지고 지금 뭐 정보가 안 쓰이는 게 없잖아. 모든 게 다 정보잖아. 지금 5G 하려는 것도 다 지금 정보를 더 하려고 하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다 지금 정보 처리하는 거야. 결국은 정보를.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 다 정보라고. 자동차가 아니라고. 이게 기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세기를 열었다고 할 수 있어. 이 20세기, 21세기를 열을 만큼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내가 그걸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뭐 그렇고 그래서 간략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뭐 나도 그걸 잘 못하지만은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막 거기에 대해서 뭔가 포커스 맞춰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남들 다 하고 있는 거 뭐 이거 뭐 이 채널을 어떻게 할 거냐 뭐 RX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는 건 거기에서 큰 의미가 나오기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다른 시점으로 다른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창의성인데 그건 좀 굉장히 어렵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도 좀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많이 보려고 해보라고. 뭐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늘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뭐 이게 뭐 중요하다 하는 거 그냥 따라가 가지고는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고. 뭐 그렇고 더 얘기하기는 좀 힘이 들고. 그래서 아날로그 통신 뭐 다시 돌아오면은 이거는 신호 자체를 보고 난다. 그럼 원 신호를 보고 난다. 원래 신호. 원 신호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디지털 통신은 신호의 의미를 보고 난다고. 이미 0과 0을 보냈느냐 0을 보냈을 때 5V를 보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V를 받았다라면은 0을 보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1을 보냈다라면은 마이너스 5V를 보냈다. 그러면 마이너스 5V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을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1을.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1V, 0이면은 뭐 5V를 보낸다. 1이면은 마이너스 5V를 보낸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은 5V를 받았다라면은 0을 받았다라는 게 0을 저쪽에서 0을 보냈구나. 이걸 1을 보냈구나라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5V, 마이너스 5V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5V, 마이너스 5V는 바뀔 수가 있거든. 이거 0을 뭐 3V로 바꿀 수 있고 마이너스 3V로 바꿀 수도 있다고. 그건 뭐 어떤 게 바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점 이렇게 디지털 수신기 뭐 결국은 이게 노이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잡음 때문에 하는 건데 잡음 노이즈 그 때문에 뭐 왜곡이 발생하는데 뭐 이런 것들 뭐 다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 장으로 어떤 게 좋은 거냐 통신 시스템에서 좋은 거냐 하면은 뭐 데이터가 빨리 보내면 좋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손흥민 경기를 보고 싶은데 뭐 못 보면 꽝이라고. 그래서 높은 데이터율이 좋아. 데이터 그러니까 근데 높은 데이터를 하려면은 밴드위스를 많이 써야 되는데 밴드위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돈하고 관계 있다고. 그래서 밴드위스는 작은 이 높은 데이터율하고 작은 밴드위스하고 이거 거의 상반된 개념이야 이게. 상반된 개념이라. 높은 데이터율을 요구하면서 나는 작은 데이터 뭐 밴드위스를 요원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이게.
그 다음에 뭐 SNR이라고 뭐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인데 뭐 이건 뭐 나중에 나오는데 하여튼 뭐 이게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파워, 송신 파워랑 연관해서 시그널 파워. 뭐 이거는 작으면 좋지. 그래 배터리 오래 가니까 작은. 그 다음에 뭐 이 왜곡은 왜곡 뭐 이상이 되는 거, 뭐 이렇게 다르게 뭐 변질되는 거 이거는 작으면 좋지. 작은 왜곡이고 그다음 비트 오율, 비트 에러 나는 확률을 말하는 거야. 에러 날 확률이 작으면 좋을 거 아니야. 작은 게 더 좋은 거고. 그다음에 시스템 사용도 뭐 여러 가지 사용도가 더 높으면 더 좋겠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다음에 복잡도는 낮으면 당연히 좋지. 비용도. 응? 복잡도랑. 그다음에 실제 사회에서는 이 시스템 어떤 관계에 있다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뭐 이런 관계 이게 다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이게 뭐 높은 데이터는 난 높은 걸 원하는데 작은 밴드위스를 원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게. 적당한 어떤 걸 찾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AWGN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AWGN 그러니까 A 노이즈인데 노이즈 어디티브하게 들어간다. 어디티브하게 되고 W는 화이트하다. 뭐 이거는 뭐 그냥 금방 알 수 있어. 어디티브는 더하기로 되는 거니까 뭐 그냥 뭐 그거는 뭐 특별한 설명이 없고 화이트하다. 주파수에서 모든 주파수를 다 가진다. 빠른 프리퀀시 성분도 있고 낮은 프리퀀시 성분도 작은 로우 프리퀀시 성분도 있고 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이게 확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말하는 건데 이게 가우시안이거든.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확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확률이 사실 뭐 쉽지가 않아. 이게 뭐 여러분들 확률을 좀 배웠나? 이게 확률 좀 배웠어? 확률 이 대학 들어와서 좀 확률에 대해서 좀 배운 거야? 이준규 어떻게 좀 배웠어? 예,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혹시 언제 배운 거야? 응용 수학인 것 같습니다. 응용수학? 요즘 응용수학 하고 있는데 지금 응용수학 아니구나. 내가 지금 착각했네. 그 응용수학에서 확률을 좀 배웠어. 하여튼 뭐 잠깐 배웠겠지. 뭐 하여튼 확률에 대해서 좀 약간 알긴 알아야 돼. 이게 그래서 뭐 약간 어렵지만은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내가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가우시안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사실 필요한 확률은 굉장히 작은 거야. 몇 가지만 알면 돼. 근데 그걸 좀 얘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뭐 알고 있어야 돼서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뭐 복잡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 이게 사실은 이 확률 이 랜덤 프로세서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뭐 나도 학교 다닐 때 나는 상학 1학기 때 내가 대학 다닐 때 상학 1학기 때도 배웠고 이게 대학원 들어가서도 이걸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야. 이 과목을 이 확률하고 랜덤 프로세서라는 이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배울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왜냐하면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시그널들은 다 이런 것들이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다뤘던 시그널들은 어떤 거냐면 뭐 렉탱귤러 T 오브 T 결정돼 있잖아. 이게 렉탱귤러 T 오브 T면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앰플리튜드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까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결정돼 있다. 이 신호 모양이 결정돼 있다고. 그 다음에 싱크 T다 라고 하면은 뭐 이게 뭐 0이고 뭐 1이고
1이고 2고 뭐 3이고 뭐 이렇게 결정돼 있다. 이 모양이 결정돼 있어. 모양이. 그다음에 뭐 사인파, 사인 뭐 2파이 FCT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고. 이게 앰플리튜드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결정돼 있는 거랑 모든 게 다 이게 결정돼 있는 신호만 해서 결정돼 있다. 이걸 이제 이름을 뭐라 하냐면 디터미니스틱, 결정돼 있다고. 디터민 하면 뭐 결정하다 이 말이잖아.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이라고 그런다고. 이 결정돼 있는 것들을 다 다뤘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노이즈가 결정 안 된 거라고 했잖아. 우리 모르는 거라고 이제 확률 과정이라고.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노이즈의 전자가 움직이는 게, 노이즈가 발생하는 게 전자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 우리가 다 통제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랜덤한 시그널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확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걸 잘 다루게 되면은 뭐 저는 또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결국은 이 인생이나 뭐 사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이게 2020년 9월 9일 날 지금 10시 11분인데 10시 11분에 여기 나랑 같이 수업하고 있을지 태어날 때 그 결정된 게 아니라고.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에 들어온 게 그 결정된 게 아니었다고. 하다 보니까 된 거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다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실제로는 세상은 확률적으로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어려우니까 디터미니스틱한 것만 배운 거야, 지금까지. 근데 확률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좀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확률에 대해 뭐냐, 뭐 랜덤 베리어블, 랜덤 프로세서,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 뭐 결국 하는 건데, 그 확률에 대해서 봅시다. 확률 이론은 뭐에 대해서? 확률 이론이라는 거는 결국 불확실성 혹은 기회를 다루는 과학적 툴이라. 그래서 뭐 확률 이론이 이제 이 불확실성 또는 기회를 다루는 뭐 이건데, 뭐 랜덤 무작위적인 어떤 실험, 뭐 예를 들어 다이라는 게 이게 주사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토싱 던진다. 주사위 던지는 거. 뭐 그래서 아웃컴은 1이 나오냐,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뭐 1, 2, 3, 4, 5, 6이라고 적기가 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런 뭐 하여튼 요런 모양으로 이게 나도 지금 이런 게 좀 약간 헷갈리네. 그리스 문자인데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 다루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던질 때 나왔다는 게,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실험, 동전을 던지면은 헤드 또는 테일이라고 그러거든. 우리는 앞면, 뒷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이 헤드, 월, 테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게 헤드는 H라고 하고 테일은 T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은 동전 두 개를 던진다. 그러면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 A도 헤드 월 테일이 나올 수 있고 이게 헤드 월 테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럼 헤드하고 헤드가 나올 수 있고 헤드하고 테일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테일하고 헤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테일하고 테일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렇게. 그 중에서 뭐가 나타났다, 헤드하고 헤드가 나타났다, 그건 4분의 1이다 확률이. 뭐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자동차의 수명을 측정하는 실험. 자동차의 수명은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한데, 던지는 거 이건 디스크리트한 거잖아. 이거는 디스크리트한 거지. 디스크리트한데 이거는 자동차 수명은 디스크리트하지 않다고. 뭐 1분 될 수도 있고 뭐 59초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1초가 될 수도 있고, 다 되는 건 컨티뉴어스야. 컨티뉴어스하다. 그래서 자동차 수명을 측정하는 실험은 뭐 0부터 뭐 바로 뭐 파세되지, 뭐 무한대까지, 뭐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2차원 평면에서 거리가 1 이하의 한 점을 선택하는 실험. 거리가 1이니까 2차원 평면에서 거리가 1인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다. 그럼 x제곱, y제곱, 이게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되겠네. 선택하는 실험.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할 수 있겠네. 뭐 이거는 뭐 거의 제로일 것 같은데, 확률로 보면은.
하여튼 뭐 그렇고 오늘은 숙제를 잠깐만. 확률에서는 낼 수가 없고 음, 오늘은 숙제를 요걸로 해봅시다. 숙제. 이 데이터율과 관계에 대해서 적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했던 이진 통신자 0, 1, 0, 1로 이렇게 되는 거 요거 한번 그려보고 이거 그리고 이 셰논 찾으면 다 나와.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포메이션이라는 거, 정보라는 거 그 시대를 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정보화 시대를 여는 사람. 뭐요 정도 뭐 숙제. 뭐 그대로 보고 뺏기지 말고 뭐 그냥 커든 페이스트 하지 말고 하여튼 뭐요 관계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뭐 해봅시다. 뭐 오늘 했는데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